자, 부등식 단원입니다. 꽤나 어려운 게 포함되어 있어서 꽤나 어려운 게 한 두어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라고 하면 2차 부등식 푸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을 가장 오랜 기간 수능 당일날까지 괴롭힐 녀석이 뭐가 하나 있냐면 근해분리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개념 정리고, 근해분리는 꽤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렵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돼요. 뭐 오늘 배울 거는 뭐 두근 모두 P보다 클 때, 두근 모두 P보다 작을 때, 두근 사이 P 있을 때 뭐 2차 부등식이 조건, 2차 방정식 조건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할 건데, 나중에 그걸 뭘로 그래프로 한 방에 해석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빡센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1차 부등식부터 할 겁니다. 오케이? 자, 1번 첫 번째 주제 1차 부등식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은 뭐냐?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생긴 녀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 노트 있으신 분들은 노트 정리해도 좋고, 아니면은 영상에다가 자꾸, 영상은 어차피 다 올리는 거니까 자꾸 반복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개념 노트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A가 0인 경우도 과연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요. 이상하죠? 야, 2차 부등식 할 때는 2차항의 계수가 뭐가 0이면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하잖아. 근데 너네 이거 기억나잖아. ax 이퀄 b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a가 0이었으면 이거 뭐라고 불러? a가 0이고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a가 0인 경우인데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a가 0이면 딱 까놓고 얘기하면 뭐가 없어져? 1차항 사라지잖아. 1차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1차 방정식의 범주 안에서 해설을 하잖아요. 사실은 항등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차 부등식의 경우에 약간 예외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2차 부등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1차 부등식은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는 있겠네요. 정말 중요하죠.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가 뭐냐? a가 0인 경우,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선생님, 항상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뒤집어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다 하기에는 좀 아깝잖아. 너무 쉬운 내용인데. 그래서 머릿속에 딱 한번 담는 내용으로 1차 부등식 안 할까 하다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좌변은 그냥 0으로 확정돼 버려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미안해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뭘로 나눠야 돼요? b를 나눠야죠. b가 만약에 0이었다면 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0이 0보다 클 수 있나요? 없죠. 만족할 수 없는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해가 없음이 결정돼요. 만약에 b가 뭐였다면요? 양수였다면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해는 없습니다. 해가 없음. 맞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b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 해가 무수히 많아지겠죠. x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는 전문 용어를 써? 절대부등식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서 표현하긴 합니다. 오케이? 어찌됐건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게, 이거 많을 단자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오케이?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뭘로 나눠? a로 나누면 되죠. 양변을 a로 나누는데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그대로 뭘로 가? a분의 b.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노멀한 2차 부등식의 해를 갖게 돼요. 두 번째, 이때는 뭐로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는 사실만 바뀔 뿐 여전히 예쁜 부등식의 해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딱 하나. 뭐라고 기억해 놓자. 1차 부등식의 해가 비정상이야. 정상적이지가 않아.
원래 부등식의 해는 뭐보다 크다 또는 뭐보다 작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1차 부등식의 해가 비정상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뭐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 1차 항의 계수가 빵이구나. 1차 항의 계수가 빵이군요. 다음 1차 부등식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는 1차 항의 계수가 빵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놓고 시작하면 그 다음이 되게 편해.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입니다.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습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한 방에 가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풀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되 뭘로 그려라? X절편형으로 그리라. X절편형이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게 형태가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일반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었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일반형은 미친듯이 전개해 놓은 거 표준형은 꼭지점 밝혀 놓고 그 다음에 X절편형은 뭔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 우리가 흔히 X절편형이라 한단 말이에요. X절편형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와 뭐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 X절 X축 쉽게 얘기하면 X축이 그려지면 그래프하고 딱 위치관계가 결정되면 뭐가 되는 거니까 그려지는 걸 테니까 그래서 뭐하고 뭘 그려라? 그래프 X축 그래프와 X축을 그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고 나서 문제 푸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요거는 일반화 시키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해볼 생각이야. 오케이? 어디로 가냐? 예제 1번은 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고 다 풀어드릴 건데 질대값 오늘은 우리 순서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합시다. 2차 부등식이 먼저니까. 뒤로 넘어가. 예제 7번까지 가볼 거예요. 예제 7번은 뭐냐? 30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고 개념 정리를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구구단 같은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부등식 풀이는 예로 설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EX. 첫 번째. 요런 부등식이 하나 있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가 양수래. 뭘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머릿속에 그래프를 연상을 한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게 좋으면 음수인 채로 두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두고 푸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다루기가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 x의 제곱에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4로 바꾸고 양변에다 뭘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부등호방을 뒤집어줘야죠. 괜찮죠? 자! 1단계 초이스는 인수분해한다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아주 예쁜 거야. 이 사람, 이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됐어? 해놓고 나서 뭘 그린다. X절편형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럼 어떻게 그린다? 요렇게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 X축하고 어디하고 어디에서 만나야 돼? 마이너스 4하고 2에서 만나야 되니까 X축을 딱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 4, 1 이렇게 된다고. 괜찮겠어요? 자, 문제에서 뭘 원해? 왼쪽에 있는 시계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원해. 그렇지. 0보다 작은 x의 범위라면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구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딘 거야? x축의 x값에 대해서 내려가 있는 부분은 여기지, 여기. 이 부분들이 뭐가 내려가 있는 거야? 0보다 작은 x값을 그 시계값을 갖는 녀석들인 거야,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걸 알아. 괜찮니? 그러고 나서는 등호를 확인해. 등호가 빠져있으므로 여기 뽕, 여기 뽕이야, 이렇게. 그래서 답은 x는요 마이너스 4부터 1이군요. 이렇게 풀면 돼. 괜찮을까요? 이게 예 1번.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제곱에
빼기 4x에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첫 번째 스타트는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가 되는가? 오케이? 돼, 안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되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안 되는 놈인 건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뭘 확인해? 판별식을 검증하는 거야.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보여. 그럼 일단 판별식을 얼른 확인해. 판별식을 확인해 봤더니 반토막 제곱하면 4고 빼기 1 했더니 판별식이 뭐라는 걸 알아? 양수라는 걸 알아. 얘는 그러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놈이고 뭐가 있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데 내가 그 새끼를 못 찾고 있을 뿐이라고. 내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 인수분해가 보이면 오케이 하고 받아 먹은 거야. 근데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보여. 그래서 나는 검증한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넌 진짜로 안 되는 놈인 거야. 이걸 확인하고자 판별식을 써봤더니 양수인 걸 확인하고 아, 이 새끼 뭐구나. 인수분해가 되는데 내가 못 본 거구나. 그럼 뭘 써야 돼? 2차식 인수분해 할 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어.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 근해 공식은 2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반토막 제곱 4 빼기 1. 그래서 이건 뭐가 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된 걸 알아. 아, 그럼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 2 마이너스 루트 3에서 한번 만나고 2 플러스라 루트 3에서 한번 만난다고. 그림을 그릴 때는 축부터 그리는 게 아니랬어. 물론 축이 먼저 그려져야 되는 경우가 없다.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항상 그래프 먼저. 그래프를 그려. 양수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야. x축하고 여기서 만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x축을 딱 그려놓고 여기가 얼마? 2 빼기 루트 3. 그냥 이 루틴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를 뭐?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됐나요? 다들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요걸 확인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어머? 그러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의 x값. 그래서 뭐라고 나와? 요 새끼가 내가 찾고 싶은 값이 나와요. 요 범위가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지. 됐어?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칠해? 동그라미 칠하고 빵빵빵, 동그라미 칠하고 빵빵빵 이렇게 한다고. 따라서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고. 이렇게. 괜찮니? 따라들 왔니? 좋았어. 그러면 세 번째 가자고. 세 번째 얘는 뭐냐? 세 번째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봐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야. 가 양수. 이렇게. 세 번째 얘입니다. 세 번째. 봤더니 역시나 내 눈에 인수분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뭘 확인해라? 안 보이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라. 그게 뭐다? 판별식이다. 판별식을 써봤더니 뭐가 나와? 반토막을 제곱하니까 1 빼기 얼마? 4를 했더니 너가 뭐가 나오더라? 음수가 나오더라. 어머? 이 새끼 봐라. 이 새끼는 진짜로 실수 범위에서 뭐가 안 되는 놈이어서 일수가 변해가 안 되는 놈이었어.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려야지. 이 새끼는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는 상황이구나. 꼭지점 찾을 필요 없다. 알았어? 그러면 최고차계수 양수? 이렇게 생겼잖아. 됐니?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 x축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문제에서 뭘 원했어? 0보다 큰 경우를 원했다고. 0보다 큰 경우를 찾아보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 모든 x값에 대해서 시계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렇지,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괜찮죠? 2차 방정식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네 번째 A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문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의 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바꿀게요.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보이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자고요. 확인해 봤더니 판별식 가운데 거 반토막의 제곱 1, 뒤에 거 3. 그랬더니 음수라는 걸 확인해. 어머?
이 새끼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괜찮아? 즉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 2차식 x축하고 안 맞나? 이렇게? 이런 뭐야? 판별식이 더 예쁜 걸로 써줄 거야. 괜찮아? 어차피 나올 거야. 언젠가는. 가십시다. 그러면 봐봐. 요거는 뭘 원하는 거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고 싶은 거잖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있니 없니? 없잖아. x축 아래로 내려간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 요게 x축인데.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 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 보자는 거야? 우리끼리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무슨 프로세스? 2차 부등식 푸는 프로세스. 인수분해가 되는가? 판별식 확인. 그림 그리고 부등식 풀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 돼. 그지? 오케이?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우리는 하나하나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여기 부등식이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2차 부등식 풀 줄만 알면 나머지는 근해 분리밖에 남질 않아. understand? 그래서 몇 번부터 쭉 가보실 거냐면 연립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념 정리라고 할 만한 내용은 끝났어요. 사실은. 뭐만 남았어요? 근해 분리만 남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울 거는 이 단어에서 배울 거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가?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가? 연립 부등식을 풀 수 있는가? 근해 분리를 활용할 수 있는가? 오케이? 나머지는 뭐 절대 부등식에 만드는 조건, 항상 성립할 조건, 성립하지 않은 조건 막 이런 거 따지는 건데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서 배워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연립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 못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연립 부등식은 뭐? 수직선을 쫙 그리고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시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요거 정도만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 자, 어떤 해를 구해봤더니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온 거야. 수직선상에 표시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솔직히. 아니지. 모르지. 내가 뭐 얼마나 안다고 선생님들은. 봐봐. 딱 표시를 해. 2보다 작다 표시할 때 어떻게 올라가? 사선으로. 사선으로 올리라고. 사선으로. 이렇게. 요건 안 포함하는 거야. 오케이? 포함할 때는 수직으로 쫙 올라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 않죠? 치지 마, 씨. 다 알잖아. 올라가면 포함. 사선으로 올라가면 안 포함. 훨씬 더 시각적으로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치고 색칠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겹치는 부분은, 사실은 겹치는 부분 잡는 건 이렇게 하는 거지. 머릿속에가 레이저가, 그 있잖아. 바코드 찍는 것처럼, 휙 들어가. 그래서 선 두 개 만나는 데를 찾으면 돼. 선 두 개 만나는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여기는 선 두 개야, 하나야. 하나니까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만들면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저 겹치기 찾을 때도 빠져주는 거야. 자동으로 지가 빠져줘. 그래서 되게 예쁜 표현법이야. 알았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렇게 선을 날렸을 때 하나밖에 안 만나니까 넌 빠져주세요가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빼주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입니다? 2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됐지? 이게 연립부등식 푸는 방법. 오케이. 자, 뭐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야, 연립부등식은 미지수가 몇 개? 연립인데? 하나입니다. 연립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이거나 3개이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연립한다 그러면 식이 여러 개니까
뭐 미지수가 여러 개인가 보다 해서 연립 방정식 하면 이 미지수가 2개 또는 3개였던 것처럼 연립부등식도 미지수가 2개 또는 3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연립부등식 여러분이 이때까지 풀어왔던 연립부등식 단 한 번도 미지수가 2개였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연립부등식 미지수가 실제로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동시만족하는 범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기술이 따로 없는 거지. 아니 그럼 선생님 미지수가 2개짜리 부등식은 우리는 안 배우는 건가? 예, 여러분은 안 배웁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마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선택 과목 중에 경제수학이라는 걸 하지 않는 이상 미지수 2개짜리 부등식을 풀 일은 없을 겁니다. 원래는 미지수 2개짜리 부등식을 풀려면 뭐가 필요하고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도형의 이동 다음 단원에 원래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조금은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수학 1, 수학 2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대소 비교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그걸 이용하면 너무 편한 게 있어서 설명은 하긴 할 건데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거고.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놈이 있어야지 미지수 2개짜리 뭘 다룰 수 있어요. 부등식을 다룰 수 있어요. 미지수 3개짜리 부등식 다루려면 뭐가 필요해? 벡터가 필요합니다. 공간좌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차피 배울 일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오는 모든 부등식은 미지수가 하나다. 미지수가 2개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부등식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자면. 아, 이거는 나한테 부등식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심플한 거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거의 절대 부등식이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거야. 미지수가 2개가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뒤통수 치는 느낌이잖아. 정통이 아니라 약간 사이드로 뭔가를 문제를 풀어내는 느낌인데 그게 되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 수학을 가르칠 때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걸 가르치는 방법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나한테 길이를 구하라 그런 거야. 문제에서 나한테 길이를 구하래. 근데 그게 곡선이네? 직선이 아니야. 또는 선분이 아닌 거야. 그럼 그 새끼 뭐야? 그 새끼 원이지. 그 새끼 원의 일부야. 왜 그러겠어? 나는 원 말고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그건 고3 가야 배운다고.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 곡선은 딴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으나 사실은 뭐였던 거야? 원이었던 거야. 역추적도 가능하다고. 그런 것도 센스야. 솔직히 시험에 대한 센스지. 이거 원인가 보다 하고 하면 문제가 보이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뭘 몰라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절대로 뭘 만날 일이 없다. 미지수 2개짜리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를 만날 일은 없다. 그 말은 미지수 2개가 있고 부등호가 껴있다는 거는 그 새끼는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미지수가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문을 본 적이 없어. 아, 이거 절대 부등식인가? 뭐 산술기한가? 뭐 코시시바르츠인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건 다시 한번 연습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딱 하나.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니다. 1번, 2번, 3번 주제. 이 차 방정식의 실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공식은 한판대 공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한판대라고 외워놓으면 씨발 나중에 함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라는 걸 미적분에서 배우게 나오면 꼬마 신신 꼬 이런 게 있거든요. 꼬가 뭔지 모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워서 뭘 하겠습니까? 막 탄젠트 외우는 거 얼싸안고 어쩌고 저쩌고 뭘 암기는 뭘 아나 씨. 그러니까 막 그렇게 외우니까 이게 적용이 되겠냐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건 비추입니다. 하지만 오직이 안 하면 오직이 이걸 못 외우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외우는 거 한판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근데 중요도로 따지자면 대칭축 판별식 함수값. 2차 함수는 그냥 자고로 뭐가 제일 중요해? 대칭축 싸움이야. 대칭축의 위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대칭축 판별식 함수값 순으로 할 거라고. 근데 안 예쁘잖아. 그잖아. 대파남이 뭐야, 씨. 대파남이. 대파남 싸울까? 웃어도 돼. 웃길 땐 웃는 거야. 얘들아 참지 마. 인성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웃음을 놓친 거야? 타이밍을? 약 먹고 있어? 자, 갑니다. 한판대 공식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한판대. 그래서 한판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자? 뒤로 기억하면 되겠네. 한판대. 뒤에 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씨발. 그지?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다. 네, 생각 잊지 말자고. 그래서 외웁시다. 그리고 이 차방정의 실근의 분리는 여러분이 외워서 쓸 때는 A가 반드시 뭐 해야 돼? A가 반드시 양수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외워서 쓰지 않는 하나의 뭔가 신분 상승이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음수여도 쓸 수 있어. 그 작업까지는 지금은 안 할게요. 해봅시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A가 양수일 때. A 양수일 때 외워. 근데 외우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보자고. 봅시다. 1번. 두근 모두 뭐보다 클 때. P보다 클 때. 한판대라 그랬는데 내가 대칭축, 판별식, 함수값 순서로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대칭축부터 따지자. 이렇게 되면 대칭축. 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이거 외우셔야 돼. 이런 거 진짜 외워야 돼. 수학은 진짜 암기 과목입니다. 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수학은 그냥 아예 암기 과목이라 생각해야 돼. 이해 하나도 못해도 외울 것 다 외우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해하면 더 고난도를 풀 수 있고 쉬운 문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지. 하지만 암기로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나쁜 거야. 저는 문과 성향이에요. 개뿔아. 진짜 무슨 고등학교 수학 준비하는데 문과 성향이고 나머지 엄마 아빠가 다 문과 출신이 뭔 상관이냐고.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내가 뭐 수학 연구를 하래?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 세계 10대 난제를 풀래? 고등학교 수학 따위를 하는데 무슨 성향이 등장을 합니까? 엄마 아빠가 다 문과라서 개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수학을 못했을 때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은 거야.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모님들한테도 맨날 그 얘기해. 제발 애들한테 넌 엄마 아빠가 문과 성향이라 어쩔 수 없는 문과 성향이야 이런 소리 해버리면 뭐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수학을 못해도 네 책임이 아니란다 라고 하고 완전 뭘 주는 거야? 면죄부를 주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러다 공부를 어쩌다 해서 시험적이 나와버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어머? 얘는 문과 성향이 아닌가? 엄마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잘해야 돼.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잘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웃기지. 그러니까 제발 성향 얘기하지 마. 야, 이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무슨 성향이야. 나도 전라 문과 성향이야. 저도 비만 와도 가슴이 젖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대 나오고 다시 수학 가르치고 살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성향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뭘로 할 수 있다고? 암기 과목으로 할 수 있다고. 이해 과목이라고 하면 수학이 안 되면 머리 탓을 할 수 있거든. 웃기지. 너네 만약에 태영이가 한국지를 잘 못해. 그럼 핑계가 없어. 그냥 네가 안 한 거잖아. 그잖아. 한국지를 외우면 다 되는 거니까. 물론 그게 이해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분도 있겠지만. 근데 웃긴다. 한국지를 못하면 그냥 네가 안 한 거야. 핑계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한국지를 못하면 진짜 욕을 뒤지게 쳐먹어야 돼. 근데 수학을 못하면 핑계가 되게 많아. 일단 내가 성향이 아니고 제가 머리가 타고난 게 나빠서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쁜 걸 나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쁜데 내가 머리가 좀 그게 이상한 거지. 내가 뭐 주워놓았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이제 핑계들이 생긴 거지. 그지? 근데 수학을 너네가 암묵적으로 암기 과목의 영역에다 딱 밀어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핑계가 없는 거야. 이제. 네가 안 한 거야 그냥. 이거는. 알았어? 외우자고 이런 것들. 그래서 축이 뭐라고? 축은 뭐보다 커야 된다? P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 선생님 왜 갖다를 집어넣고 지랄이신가요? 중군도 2개로 카운트 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고등수학에서는 중군도, 이중군도 2개로 카운트 한다고. 뭐라는 말이 없는 이상,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말이 없는 이상은 2개로 카운트 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에서 자,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가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뭐라 해야 돼? 등호 빼버려야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뭘로 가니 거야? 판별 이게 함수값. 쉽게 얘기하면 저식을 함수할 때 FP는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이거 이제 더 외워놔야 돼. 쓰는 거 좀 이따. 왜 그런지 하나 보여줄까? 이런 거야. A가 양수잖아. 봐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좌표축에 연연하는 새끼들은 그래프를 끝까지 못 간다. 알았어? 최고차계수 양수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대. 그래프가 딱 등장을 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실근이 두근이 있대. 그것도 P보다 큰 놈이 허근이었으면 누구보다 크다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할 수가 없지. 허수는 뭐가 없는데 대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자연스럽게 저 부등호를 쓰는 순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실근이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실근이 두 개 있어? 실근이 두 개 있어? 그 말은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지? 그리고 요게 한 근, 요게 한 근이야. 근데 두 근보다 뭐보다 크대? P보다 크대.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왼쪽 여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니? 자, 일단 시작이야. 대칭축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두 번 만날 수 있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대칭축은 P보다 커요. 일단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긴 해야 돼요. 왜? 내려와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 나오고. P에서의 함수값은 뭐여야 돼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걸 다 그릴 수 있으면 안 외워도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외워서 쓰는 게 더 빨라. 계산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굳이 이걸로 이해 안 해도 상관은 없어. 됐지? 두 번째. 두 근 모두 뭐다? P보다 작다. 탁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는 축은 다시 한번 축은 뭘로 계산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한다고. 요게 뭐보다 작고요? P보다 작고요. 판별식 D는 뭐보다 크고요? 0보다 크거 나왔고요. 나머지 다 똑같아. FP가 양수예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못 외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해가지고. 세 번째. 여기 사실은 출제비는 제일 높아. 두 근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 한 놈은 P보다 크고 한 놈은 P보다 작다는 소리겠지? 오케이? 이거는 뭐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함수값만 모으면 돼. 음수면 돼. 왜 그런지 보여줄게. 봐봐라. 여기 생겼어. 그치? 어딘가 X축 아래로 내려간 놈이 있대. 그래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내려간 놈이 있대. 판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 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가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순간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확정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판별 쓸 필요 없어. 대칭축 필요 없어. 왜?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대칭축이 P보다 커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줘도 돼. 이렇게 그려줘도 뭐야? 두 근 사이에 P 있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걸로만 딱 따지면 되는 거지. 하나로만 따지면 돼.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수원에서 나오고 수투에서 나오고 미적에서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와.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는 관여가 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앞으로 너네가 볼 수십 번의 시험에서 한 절반 정도, 아니 절반 넘어. 30번을 보는 20번은 요걸 쓰게 돼. 시험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알았어? 구구단만큼이나 중요한 놈이다. 고등수학에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좀 쉬었다가 문제를 더 푸십시다.